사론노즈 마스터 김명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이 민망스럽게 예쁘다고 표현하셔서 부끄럽지만 예쁜 척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성공을 논할 만한 위치에 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가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 한 말은 본부장님 저는 아직, 총장님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국장 갔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장관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대부분이 처음 보신 분들이고 또 이제 여기에 국장 이사급 되신 분들은 얼굴을 뵌 적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저를 아마 처음 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소속센터는 일산탑 소속이지만 제 거주지는 부천입니다. 저희 위 스폰서는 강영일 하재청 본부장님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애터미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 전직은 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정확하게 만 7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애터미를 했을까? 그 동기와 또 애터미를 하게 된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다단계, 그죠? 애터미는 다단계 맞죠? 그런데 다단계를 왜 했으며 다단계라는 걸 처음 하면서의 나의 잘못된 점, 나의 사업하는데 어떠한 잘못점이 있었던 거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스크린 혹시 여기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네, 계시죠? 지금 현재는 솔직히 사업 때문에 아마 다들 손을 놓고 계실 거예요. 제가 노정구 총장님을 처음 뵀을 때도 저한테도 골프를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기 또 스폰서 한상현 본부장님은 저를 처음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여기 부천에 후원을 올 테니 나한테 제가 그럼 뭘 해드리면 될까라고 말했을 때 골프를 가르쳐 달라.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 제 연습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립 잡는 방법, 똑딱이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레슨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인업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이 사실은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신 분은 없으시죠? 혹시 있나요? 있었군요. 예. 저는 제 실제 그 가게 실평수가 190평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룸이 8개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게 룸을 제가 12개를 설계했었어요. 그런데 일반 매장하고 좀 차별화를 주자 해서 제가 방을 8개로 줄이면서 방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아마 저희 보통 방이 이 사무실의 절반보다 좀 더 큰 크기 정도로 될 정도로 큰 방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급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매몰 비용 아시죠, 여러분? 비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기계 하나 값 가격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방이 8개면 얼마예요? 3억 2천. 네. 그런데 제가 190평이라고 그랬죠. 인테리어 비용만 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투자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자, 5억 2천 들어갔죠. 2억 2천 더 돼요. 왜냐하면 2억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골프채 사야죠. 테이블 사야죠. 의자 사야죠. 모든 사양을요 다 최고급으로 했어요. 의자부터 소파로 하지 않고 개인용 의자로 했고요. 그리고 골프채도 다 새 걸로 구비했으며 심지어는 골프화도 필드화로 굉장히 비싼 걸로 한 켤레당 16만 원, 20만 원 하는 걸로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금액이 정확하게 6억이 넘더라고요. 6억을 넘어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2년 동안 벌었어요. 2년 동안 제가 비자금을 1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괜찮죠? 그런데 안주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주변에 경쟁 스크린은 생기고 제가 처음에 그 스크린을 오픈했을 때만 해도 경기권에서 저희 매장이 최고로 인테리어가 정말 짱 좋았다라는 사람들이 표현을 할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에 생기는 경쟁 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 스크린 골프장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전국에 그렇게 점유율이 높진 않았었어요.
한 50% 60% 정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매장을 오픈하고 한 1년 정도를 경영을 했더니 전국의 90% 이상이 골프존으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자진하는 회사가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매장 업주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최하 기계 한 개당 몇백만 원.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4년 됐으면 벌써 2번 했죠. 그거에 대한 금액과 최종적으로 3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게, 왜 재미가 없어요? 돈이 안 벌리면 재미없어요. 굉장히, 근데 그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왜? 저 38살에 그거 시작했거든요. 그럼 너무 젊은 나이에 골프장인데 190평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손님들이 와서 제가 사장인지를 몰라요. 그냥 종업원인 줄 알고요. 좀 높게 봐봐야 여기 프로인가? 이 정도밖에 봐주지 사장으로 생각해주지 않아. 왜? 매장이 너무 크고 골프장을 운영하기에는 제가 너무 젊었던 거죠. 젊은 만큼 제가 인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골프 활동 열심히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정말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올인을 했으니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 3년을요. 하루도 쉬지 않았고요. 가족 모임, 친구들 모임 하나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휴가 한 번을 못 갔어요.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죠? 예, 휴가 갈 생각 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얼마 투자하셨어요? 저만큼 6억 투자했다면 여러분이 휴가 갈 생각을 할까요? 못하죠. 오늘 저녁 모임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저는 그렇게 스크린 골프장 운영을 해서 제가 골프장이 장사가 안 된 건 아니었었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기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예약이 계속 밀려 있고 매장을 와보면 사람들이 막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방 나오기를.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 저를 보면은 와, 돈을 갈기로 긁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떠한 허점이 있냐면, 자, 노래방과 제가 골프장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게임비, 한 사람당 게임비가 2만 원인데 노래방 가면 1시간에 얼마 받아요? 요즘은 거의 2만 원짜리 넘는 것 같아요. 기본 3만 원 이상씩 하죠. 근데 제가 골프장 사장이고 또 제 아는 친구는 노래방 사장이에요. 근데 둘이서 말해요. 서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적게 벌고 네가 더 많이 번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인당 받잖아. 나는 10명이 와도 1시간비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저는 한 사람당 2만 원을 받지만 한 사람이 게임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럼 4사람이 들어오면 얼마 받아요? 8만 원 받는데 몇 시간 걸려요? 4시간이 걸려요. 기본이에요, 이게. 정말 잘 치는 사람 아니면. 그 시간이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방은 4시간 하면 얼마 받아요? 저보다 더 많이 받죠. 같은 2만 원씩을 받는다고 해도 8만 원인데 2만 원짜리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은 술을 먹으러 오는 곳은 아니죠. 그죠? 공을 치고 게임을 즐기러 오는 거지 술을 먹으러 오는 데는 아니에요. 간단한 맥주 한 캔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을 퍼자 먹자 마시자 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래방은 어때요? 응. 주류값이 장난하게 나오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매몰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노래방은요, 제가 봤더니요, 웬만큼 삐까뻔쩍하게 하려면요 2억이면 떡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몰 비용 초기에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6억 넘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돈이 잘 벌리면 어때요? 신나서 해요. 그죠? 그런데 돈이 안 벌리면은 정말 하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정도 됐을 때 도저히 하기 싫어서 매장을 내놨어요. 근데 가게가 나가질 않아요. 장사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0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왔다가 하고 싶긴 한데 이 매장이 너무 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관리비, 월세, 거기에 이런 거 생각하면요. 부담스러워서 매장이 크면 또 직원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덤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됐을 때 그때 제가 2번의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한 7억이 좀 더 들어갔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하겠대요. 좋죠. 막 반갑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2억 줄 테니까 달래요. 여러분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7억을 투자했는데 저한테 2억을 주겠다면서 넘기래요. 여러분 넘기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제 눈에 도둑놈으로 보였어요. 저 도둑놈 아니야?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됐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넘기려고 애를 썼냐면 또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들어옵니다. 저한테. 근데 그거를 얼마가 투자 금액이 들어가냐면 기계 한 개당 3,500만 원을 제가 투자해야 돼요. 제가 아까 방이 몇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3,500만 원, 3,000만 원씩이라 해도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지만 매장을 열어놓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손님들이 자꾸 전화해서요. 신기계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이게 자꾸 끊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이 와봐요. 여러분들 자기가 업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게를 버릴 거면 모르겠지만 내가 할 거라면 땡볕으로 떼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 이제 더 투자 금액이 들어갔어요? 9억이 넘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터미가요. 그 전에 제가 제 골프장을 한 3, 4년 정도 했을 때 애터미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게 손님으로부터 제가 이 정보를 받습니다. 자, 가게 손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성이 깊어요, 안 깊어요? 별로 없죠. 가게 손님이 와서 말을 하는데 내 손님이니까 내 가게 팔아주니까 나도 그 사람이 뭔가를 한다니까 그냥 사주고 싶은 마음에 팔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소비자 마케팅이 아니어서 4개 묶음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샴푸 4개, 린스 4개, 액터미 4개 막 이렇게 해서 세트로 다 제가 이거 가져오세요 했어요. 다 했는데 한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그걸 판매하신 분은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남들은 샴푸 1개 주세요. 폼클렌즈 1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세트로 그냥 4개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고객이 저를 잡고 싶었을까요? 안 잡고 싶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 팀장님을 모시고 오고 국장님을 모시고 와서 얘기하는데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분하고의 관계성이 짙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다단계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쌌죠. 폼클렌즈 하나가 8,000원.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팔아서 언제 부자 될까?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애터미 만났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회원가입은 해줬어. 왜? 고객이니까. 뭐까짓 거 정보 유출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뻔한 거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해놨더라고요. 제 신랑 것도 달란 거 제가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스크린 골프장은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각자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 거는 내가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 것만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애터미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스크린 골프장을 한 6년 정도 했을 때 그때는 제 친한 친구 20년 되기 친한 친구한테 이 정보를 받는데 나 애터미 알아. 나 회원가입도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전 전에 애터미 제품 중에 써봤던 것 중에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던 게 우리 애터미 비비크림. 비비크림이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그 비비크림을 사용할 때 한 그 외에 애터미 거 말고도 LG 거에 그 숨이라는 비비크림이 있었고요. 또 일반 다단계 아담이라는 그 회사의 비비크림과 또 방문 판매 업 회사의 비비크림을 4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써봤었거든요. 동시에 하루는 이거 하루는 저거 이렇게. 근데 그중에 가장 비싼 거는 다단계사 제품이 제일 비쌌고요. 보통 한 45,000원 5만 원 정도 해요. 그중에 가장 쌌던 거는 애터미 거였어요. 2만 원 이하 거는 없어요. 비비크림이 일반 시중에. 그런데 이게 제일 싼데 발랐을 때 이 발람색이 제일 좋아서 그것만 썼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졌는데 다시 사야 되겠죠. 근데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하려니 왜 안 했을까요? 날 또 귀찮게 할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산다고 말했다가 또 와서 막 귀찮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사고 싶긴 한데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애터미 비비크림 살 때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랑 같은 반응이더라고요. 나 우리 학교 엄마 친구가 하는데 그거 말하면 나 또 귀찮게 할까 봐 못하겠어.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친구가 온 거예요. 야, 나 애터미 비비크림이나 하나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받고 회원가입을 해달라. 이미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 그리고 봤더니 제 거를 그분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동이 매출로 가능한 거죠.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탈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콜센터 전화해서. 그럼 회원가입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신랑하고 저희 신랑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 여자친구는 서로 남자들끼리 친구인데 애인으로 만났다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같이 친구로 다 지냈기 때문에 부부끼리 친구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신랑한테 말하지 않고 준 거예요, 친구한테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저희 신랑 코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부 사업자는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제 코드로 전환을 하려고 신랑한테 인감증명을 다 받아놨습니다. 왜? 처음에 자기 코드로 할 때 통장에 얼마 들어와요? 누구든 처음엔 다 얼마 들어와요, 여러분? 7만 원. 근데 저희 신랑이 그렇게 1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애터미를 제가 막 처음부터 하진 않았어요. 왜? 그냥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도와줄게, 내가 써줄게.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단계잖아. 예. 근데 그 친구는 아메이를 한 3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통신 다단계를 한 7년을 했던 친구고 그 최고 직급자까지 갔던 친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밤이고 낮이고 없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한 걸 봤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해서 다 최고 직급까지 간 친구라면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죠.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럼 나는 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제품은 써줄게. 이렇게 했어요. 친구니까. 근데 제품이 여러분 내가 비비크림 좋다고 말했죠. 근데 저는 사실은요. 애터미를 하게 됐던 거는 저희 애터미의 해모임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해모임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저희 신랑하고 저랑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장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위부터 대장까지 다 내시경을 하려면.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디톡스 이런 걸 하면서 저희 신랑과 저가 독소가 쏙 빠지면서 살까지 빠지고 막 이런 변화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뭐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디톡스라는 건 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건강식품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 디톡스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 디톡스 그럼 가격이요. 싸지 않아요. 건강식품 회사 보통 최하 5, 60만 원이고요. 보통 100만 원이 넘어요. 병원에서 하는 거 디톡스도요. 몇백만 원씩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를 했냐면 한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싸죠. 막말로 했다가 안 돼도 별로 아깝지 않을 돈이야. 사람들이요. 서로 하겠다고 자꾸 그 제품을 해모임을 달래요. 제가 정말 골프장에서 앉아가지고요. 제 옆 테이블에 해모임을 줄 세워놓고요. 순서대로 이거 예약 없어. 먼저 와서 가져간 사람이 임자야. 정말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골프장에서 나간 적이 없다니까. 근데 계속 팔려나가더니 어느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7만 몇천 원이 들어오죠. 근데 제 통장이 아니라 누구 통장이야? 신랑 통장. 신랑이 전화를 해요. 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친구한테 전화했죠. 친구야, 야, 나 안 줘도 돼. 너 가져. 얼마나 몰랐던 거, 얼마나 관심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달이 되니까요. 2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막 꽁으로 먹는 느낌이야. 왜 내가 막 열심히 팔러 가지도 않았고 막 사라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달라는 것만 저는 전달을 했을 뿐이거든요. 저도 양심적이어서 꽁으로 먹는 게 싫어서 제가 친구한테 내가 뭐 좀 도와주면 되니? 이렇게 해서 회원을 좀 달아달래. 그래서 저희 가족 다 등록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도와줄까 했더니 고객을 좀 더 늘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팔아줬어요. 근데 3개월 되는데 돈이 3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4번째 될 정도 됐을 때 내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친구야 나 다음 달 되면 4번 들어오냐?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몇 번 들어왔을까요? 5번 들어왔어요. 그 달은 주가 5주가 있더라고요. 화요일 5번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씩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요. 제가 스크린 골프장을 7년 하기 전에 건강식품 사업을 제가 6년 정도를 했거든요. 판매 사원부터 팀장, 소장, 그다음에 지사장까지 제가 했었었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 저한테 세미나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랑한테 말하지 않고 당일로 홍천을 갔습니다. 본사 세미나를 처음 간 거죠. 그리고 당일에 들고 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종교는 없어요. 무교예요. 무교인데 처음 저한테 애터미를 주신 그 고객들은 너무 회장님을 신격화해갖고 말해갖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 아니야? 막 이 생각 들었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저 회장님이 목사인가? 진짜 그분들이 막 뭐 말끝마다 막 아멘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인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세미나를 갔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한 종교단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 회장님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그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결론은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손해 볼 건 없겠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막 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작게, 혼자 아주 작게 남한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신랑한테 말을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예박은 못했고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제가 젊었고 그래도 나 아직은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저희 신랑이 저를 예박시키는 거를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골프를 오랫동안 쳤지만 한 번도 1박 2일 골프를 나온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로 그냥 갔다 오면서 갔다 와서 이제 신랑한테 제가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이거 애터미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볼까 봐 이랬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좋아라 했을까요? 왜요? 다단계니까. 네. 절대로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왜 사람이 있죠? 절대로 안 돼 하는데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설득력 있게 그냥 이러이러하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단계니까 절대로 안 돼. 이 말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나한테 그냥 강압적으로 그게 못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다. 그럼 어때?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당신이 나와 같이 친구끼리 부부끼리 우리 맨날 휴가를 같이 다녔거든요. 매년. 친구끼리 휴가도 가는데 우리 홍천에 놀러 간다는 생각하고 세미나를 한번 가주라. 가서 그 대신에 이걸 사업으로 들어봐. 다단계를 다 떠나서 유통사업으로 당신이 비교해보고 그래도 당신이 아니라 가면 그때 내가 포기할게. 이랬어요. 왜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말을 했냐면 저희 신랑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통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루마산틱 모르는 사람 없죠? 예, 그 사업을 직접 필름지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풀고 있는 총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 바닥 매트 있죠? 예, 한참 벌집 매트 유행했고 다른 매트가 또 나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 그 중국에서 그 매트를 바닥 매트를 구매를 해서 전국 매장에 풉니다. 이런 총판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딱 가서 들어보고 올라오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저는 아까 말했죠. 소심하게 작게 하려고 했다고. 제 스크린 골프장에 방이 8개가 있고 제 연습장이 따로 있고 제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무실만 빼서 치워달라고 하고 거기서 시작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딱 같이 세미나를 듣고 오더니 저한테 내가 누만개를 빼줄 테니까 애터미를 3년의 시간을 줄게. 열심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저 솔직히요. 물론 허락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왜냐면 유통업을 했던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었어요. 근데 순간 속으로는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기계 한 개 값이요. 처음엔 4,000이었지만 내가 3,500을 또 드렸다겠죠. 지금 기계값 하나가 7,500만 원이에요. 보통 한 7천만 원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하면요. 그 방 하나를 버리는 게 얼마를 버리는 거냐면 1억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시작하기 전부터 1억을 투자하고 들어왔어요. 골프장 할 때 매몰 비용 6억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애터미도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1억을 투자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준다 할 때 빨리 받아야지 또. 그래 나중에 딴소리를 안 듣지. 그래서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그 대신에 내가 올 1,000만 원이 되면 자기 놀아. 막 이랬어요.
우리 신랑은 그걸 계속 외치고 다녀요. 예. 죄송하게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제가 7월 달에 딱 만 3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 7월에 저희 골프장 아까 그 누만개를 빼면서 그걸 빼고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을 꾸며놓고 7월 달에 제가 오픈식을 합니다. 오픈식을 할 때 제가 조건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쫙 돌리죠. 자, 오픈식 한다고. 그러면서 애터미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뭘 오픈식을 한다고 하니까 막 화분을 보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 화환 다 사절. 그 대신에 와서 장만 봐갖고 가. 그리고 내가 해놓은 거 맛있는 거 먹고만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제품을 좀 갖고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계속 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판매사를 갑니다. 7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오픈식 하기 전에 판매사를 가면서 물건을 딱 잡아놓고 제가 오픈식을 하고 다 팔아요. 근데 속으로 걱정했어요. 제가 판매사를 가면서 250만 포인트가 아니라 동생을 또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야, 어차피 내가 한쪽 250 해줄 건데 너 250만 하면 되니까 너도 하자. 근데 동생이 다 못하겠대. 그럼 언니가 도와줄게. 제가 한 400만 포인트를 한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쌓아놨는데 어찌됐든 물건을 쌓아놨다 보니까 제품이 적지 않죠. 그래서 속으로 걱정해서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네. 근데요, 전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딱 한 달 지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써 없어지는 물건들이 생겨서 주문을 해야 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내가 처음에 초기 주문했던 물건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겁이 그 다음에는 물건을 사놔도 다 팔려 나가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할 때 주변에 시선이 있죠. 어찌됐든 골프장 운영하는 여사장이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사국이긴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움이 대상인 거고 다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다단계를 어찌됐든 한다고 하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아주 돈에 환장했구나. 왜냐면 제가 골프장을 버린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1년은 골프장과 애터미를 같이 했어요. 두 번째, 애터미가 뭐가 있나 봐. 왜? 저 돈 버는 여자가 저걸 한다고 하니까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1년 정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과감하게 제가 아까 그 2억을 받고 7억을 버리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막 그 골프장을 빨리 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막 누가 가져간다고 막 주고 싶었어요. 저는 바쁘고 해외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묶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문제는 제가 자꾸 부재가 생기면요 매출은 떨어져요. 손님들이 와서요, 사장님 안 계셔? 예, 지금 사장님 뭐 바쁘셔서 나가 계시는데 돈 좀 벌었나 보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기 진짜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서 꼭 도장을 찍고 가거든요. 근데 자꾸 부재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던지는데 2억을 받고 던집니다. 그러면 저 얼마 까먹었어요? 7억 까먹었죠. 제가 5억 까먹을 때 저 도둑놈 아니야? 이랬는데 7억을 까먹었는데 제가 막 너무 기뻐해요. 예. 근데 어느 날 팀원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계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2억을 받았으니까 얼마를 까먹은 건가 계산을 딱 되는데 7억을 까먹었죠. 근데 내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거 2억 받고 넘겼으면 병이나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이거 다 만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지금도 그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속으로 미안해. 저거 어떡하나. 나처럼 또 까먹고 나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는데 나는 고마운 거야, 그분이. 예. 그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하려기 전부터 솔직히 제가 건강식품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저 판매하는 것도 좀 자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을 팔아도 난 자신 있게 팔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 자동차 쪽 이런 거 이렇게 수입 같은 거 총판을 했다고 그랬죠. 저한테 콜센터를 내줄 테니까 팔아봐 막 이런 것까지 시켰었어요. 근데 내가 나는 신랑하고 같이 사업 안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많은 네트워크 직급자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니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킨 그다음에 또 여행 다단계 이런 것까지 와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듣긴 했는데 한 번도요 이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나는 솔직히 할 자신이 있었어. 왜? 돈도 좀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자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어떠한 조직이 됐든 간에 조직원을 끌고 와서 같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온 내 주변 사람들이 저만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꼴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 아무나 해도 되죠. 주방세제 파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설명 필요 없잖아요. 치약 팔고 칫솔 파는데 유식하게 뭐 잘난 척하면서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쉽게 팔려나가고 그분들도 쉽게 전달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나의 힘으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플랜에서는요. 나의 힘으로 다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외려 더 저는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다단계를 처음 해본 거죠.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제 실수범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자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저의 친구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가. 이 친구가 회원가입을 계속 합니다. 여기에 열댓 명이 쭉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회원가입을 어디다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다 해요? 우측에다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2명 달고 3명 달고 가족을 달고 있을 때 여기는 멈춰 있어요?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는 계속 내려가니까 저는요. 제가 한 2달 만에요. 한 100명을 여기다 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다단계 처음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친구가 알아서 막 등록을 해주니까 제 인맥을 한 명도 안 달고요. 거의 6개월 이상을 제가 이쪽에다가만 회원가입을 쭉 한 거예요. 근데 친구도 저한테 물론 말을 했겠지만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어요. 왜? 여기가 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마음에 이쪽 크기와 이쪽 크기를 막 같게 하고 싶은 거야. 기초 사업자들 다 대부분 그렇게 오류를 하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해서 포인트는 매일매일 잘 맞게끔 며칠에 한 번씩 맞게끔 다 플랜은 짜져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쪽에 대한 단 한 명도 내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스폰서와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게 생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그 순간부터 여기에 포인트가 떠요, 안 떠요? 단 1포인트도 안 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벌써 반년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제 계보들을 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삼각형이요. 다 죽어 있어요. 제가 이 차라리 100명을 50명 나눴으면 이 지경은 안 됐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했을까요? 제 처음부터 따라온 제 파트너가 있어요. 그분한테도 내가 계속 등록하니까 언니 너는 네 이쪽만 해. 이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이 제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는 어디다가 넣어야 돼 매출을? 일단 여기다 또 사람을 여기다 등록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을 달기 이 밑으로 다시 사람을 달기 시작을 해요. 조직도가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분 또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를 내가 신경 못 쓰고 있잖아요. 저랑 똑같은 일이 생기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이후로는요. 저는 저한테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는 모든 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조건 2줄 사업 자기가 다 해야 된다. 스폰서 믿으면 안 된다. 물론 스폰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양쪽을 다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저처럼 이런 실수를 오류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끝까지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만약에 당신이 200만 원만 버실 생각이면 한쪽만 하세요. 그래요. 저는. 한쪽만. 우리 200만 원 정도는 포인트만 떠도 충분하잖아요. 조직 관리 안 해도. 그죠? 소비자만 계속 관리해도 200만 원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애터미를 하는데 500 이상 1000만 원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2줄 하세요. 여기다가 그 대신에 여기는 뻐꾸기 둥지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빨리 갖다 심으세요. 그 대신에 심어놓고 여기를 키우고 계세요. 그러면 위에 스폰서들이 여기 달린 사람들이 이 사업자들을 대신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율을 주냐면 아직은 이쪽이 작으시니까 여기에 80%를 집중하시고 여기에 20%를 집중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줘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냥 말해주니까요 아 이쪽에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여기다 등록을 해야 돼? 여기 맨날 매출이 넘쳐 흐르는데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200만 원만 버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 스스로가 아 나는 500 이상 벌려면 그럼 이쪽에 해야 됐던 거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처음 이제 사람을 등록해서 가려고 하니 바쁘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하겠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급한 마음에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언니 내가 나만 따라만 다녀.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여기를 회원을 계속 등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측을요.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내가 아는 사람 10대 명을 막 등록을 해줬어. 처음엔 같이 할 것처럼 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애터미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포인트 들어가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요. 이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이 소중한 기함도 모르고요. 그 파트너가 내가 힘들게 등록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없었잖아. 그거 간절함이 없었잖아요. 절대로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나 못하겠어. 나 내일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맨날 나는 내일 못 가. 석세스도 1박 2일 라운딩 가야 돼서 못 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안 오면 더 재미없고 하기 싫어지죠. 근데 그렇게 될수록 제가 여기다 포인트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러면 더 재미없으니까 안 하게 되죠. 결론은 여기에 있는 15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다 죽게 되는 내 고객들인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제가 이 고객을 다 죽여서 밑으로 다시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오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는 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초기 사업자들은 잘 모르고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하더라고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나와요. 여기다가 조금만 해주면 얘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봤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줘봐야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자기가 막 등록을 하고 있어. 근데 결론은 아무리 지나도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이만 막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감이 나와서 이 사람이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아직 애터미 비전을 몰라. 그건 뭐냐? 그만큼 애터미 세미나든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원데이든 석세스든 2-3번 이상씩만 오면요. 기본적인 비전 마인드는 들어가는데 그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까밀하게도 애터미를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꺼내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물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소개를 받아내지. 소개를 받아내서 괜찮은 감을 하나 찾았어. 그래서요. 여기는 라인이 내가 등록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심어서 이 사람을 잘 케어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 마음으로요. 여기다 심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 못지않은 감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미쳐서 나올 것 같잖아요. 얘는 미쳐가지고 막 하겠대. 근데 얘는 어떤 마음,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다 공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웃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에 스폰서들은요, 양쪽을 다 잡아주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대를 많이 대부분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혼자 다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스폰서들도 같이 여기를 봐주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나이는 절대로 못 키운다고 말했어요. 왜? 제가 말했죠. 스폰서가 같이 일을 못할 때 저 솔직히 너무 힘들게 혼자 일했거든요. 양쪽 라인을 다 하면서. 근데 왜 스폰서한테 제가 그 위에 또 스폰서가 계시는데 제가 말을 못했냐면 제가 직대 라인이 아니고 내 스폰서의 직대는 이쪽에 있는데 저는 이 스폰서의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너무 하고 싶어 하려고 맘먹고 1억을 버리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쉽게 포기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뭘 해달란 말을 못하고 단 1만 PB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 단 한 명도 받아본 적이 없이 제가 양쪽 라인을 다 키웠거든요. 사실은 6개월 동안은 이직거리 하다가 한쪽이 무너졌고요. 그러다가 제가 시간을 남들보다 좀 더 오래 걸려서 이 자리를 온 것 같아요. 제가 분당 사무실에 처음에 이 단상에 쓴 거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 국장 이상, 팀장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저를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2015년도 겨울쯤에 영클럽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 일기 수료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같이 뵀던 우리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 본부장님 보이시는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여기 스크린걸 부장한다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강의는 제가 사실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 이 감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꺼내고 싶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심지 않고요. 제가 어디다 심었냐? 이 직대에다 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미쳐서 열심히 하겠대. 그러면 저는 위에 스폰서들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이 잘 키우면 되는 거죠. 한 줄에 있으니까. 그래서 후원을 하니까 더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고 별로 할 마음도 없었는데 얘가 막 열심히 해서 자기 밑에 막 커지니까요. 이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계속 그걸 알려주죠. 너는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나 얘 붙잡고 할 건데 너 지금 안 하면 이건 네가 해서 키워야 되는 네 몫이야. 그랬더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얘가 이제 미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심어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심리가 사람들이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죠? 그가 원한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작업을 딱 해보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스폰서 내 파트너는요. 내가 이걸 설명했을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사람 꺼내야 되니까 여기다 해줘야 돼요. 계속 저한테 그래요. 저랑 계속 부딪히죠. 저는 다 해봤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더라. 나를 믿고 팀장님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효과가 정확하게 나왔던 거예요. 제가 혼자 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고 사실은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여러분들 있고 처음에는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1년이란 시간이 됐고 제가 골프장을 버리고 이제 전업으로 뛰어들었는데 혼자 양난이를 막 챙기면서 하는데 내 수입이 막 가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같이 못했지만 내 스폰서와 관계는 친구 관계는 계속 제가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이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안고 참으면서 언젠가는 이 친구가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같이 성공할 거야. 내가 막말로 다른 라인에 가서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 걸 주느니 내 친구가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 언젠간 나랑 같이 성공하고 나는 그 친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싶어서 뭐 남한테 주느니 내 친구한테 차라리 꽁으로 주지. 진짜 그 마음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사업을 해요.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 시간까지 제가 나가기에 제가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 여기 다 스폰서 계시고 파트너 계시죠? 파트너들은 계속 어때요? 스폰서한테 막 징징대고 막 투덜대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러죠. 왜 포인트 안 줘요? 왜 사람 안 따라줘요?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할 때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밑에 파트너가 막 생기면서 파트너들이 또 자기 파트너가 나오니까 그 힘듦을 저한테 막 풀어요. 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까지 부르니까. 저는 다 받고 이걸 제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같이 하고 있으면 풀겠는데 친구는 같이 지금 없고 그렇다고 그 위에는 스폰서한테 풀기에는 내 스스로가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삭혔거든요. 혼자 스트레스 푸는 걸 막 연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저한테 그 위에 중간에 있는 스폰서 욕하고 막 이렇게 흉보고 막 쟤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렇게 했던 투덜댔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파트너, 제 밑에 있는 스폰서 막 이렇게 막 그 불만을 저한테 다 털어놓고 자기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순간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나는 다 이렇게 풀어서 속이 시원한데 우리 국장님은 밤새 잠을 잤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너무 미안하더래요. 제가 계속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파트너들도 그걸 알아가면서 국장님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국장님은 어디 가서 하지?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 가서 하지? 이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자꾸 내려놓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풀리면서 정말 힘들 때만 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그 파트너 어때요? 너무 예쁘죠? 거기 서로가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서로 서운한 건 없는데 보면은 감사함을 잃을 때가 서운함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둘러대는 그 파트너한테 제가 계속 말해줬던 건 뭐였냐면요. 사장님, 그 파트너가 그럼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왜? 회원이라도 모집하고 소집비를 같이 하고 포인트라도 띄워주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면 그분이 밉고 싫을 때가 많아요?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밉고 싫은 건 순간이에요. 근데 감사함과 고마움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웠던 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파트너들이 그렇게 되면서. 저는 살면서 애터미를 제가 했던 이유가 30살에는 결혼해서 30살에는 집을 사고 50살까지만 일을 해야지 제 목표였었어요. 저는 평생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20대 때 결혼생활을 쭉 하면서 놀아본 거는요. 딱 2년밖에 없어요. 큰애 낳고는 2개월 몸조리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물론 저희 신랑이 돈을 못 갖다 준 건 아니에요. 생활비 먹고 살 만큼은 줬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항상 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각인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이를 또 친정엄마한테 봐달라고 맡기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선수를 쳤냐면 너 둘째 또 봐달라고 그러면 가출해버릴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신랑이 약속한 게 딱 2년만 집에서 애를 키워라 해갖고 제가 정말 딱 24개월 놀고 바로 저는 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골프장이든 뭐든 주어졌을 때 최고 목표치까지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 40이 넘고 40 중반이 돼가는데 내가 50살이 돼도 이 일을 계속 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장이 너무 좋아서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아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뭘 하겠냐면 어차피 남의 가게에서 골프 치느니 내 가게 만들어 놓고 나도 공 치고 놀고 돈도 벌지 뭐 진짜 이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외로 골프장을 해놓으니까요.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한 번을 못 갔고요. 라운딩을 해외를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50살이 돼도 이 짓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답답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돈은 적게 벌고 그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하니까 안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하기 쉬웠던 게 7억을 까먹어도 내 마음에 그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애터미라면 내가 50살까지만 열심히 하고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단계를 안 해봤다고 그랬죠. 1년을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마 여기 1년 되시고 1년 안 되신 분들은 다 그 마음 계속 속으로 들 거예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그죠? 근데 제 친구의 수입을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100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제 친구가 200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150이 되고 200이 됐더니 내 스폰서가 300이 되고 400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내가 200이 돼서 내 파트너가 100이 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확신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의 서운함이 생기고 감사함을 잃었을 때가 굉장히 힘든데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느냐. 내 파트너의 마음을 사면서 어떻게 내가 계속 이끌어 가냐가 가장 큰 숙제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애터미 제품 전달하고 소비자 만나고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그 마음이 안 만들어졌을 때가 아마 가장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본인들만의 숙제죠. 우리 강렬 본부장님 맨날 강의할 때 그래요. 스폰서를 어떻게 바라보래요? 하트 뿅뿅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냥 쳐다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인지라 미울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신랑이 미우면 누구도 미워요? 애새끼도 미워요. 근데 우리는 다 남남으로 만났잖아요. 그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터득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감사함을 잃지 말자. 감사함을 잃지 말자. 그러면 어찌됐든 나랑 같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나랑 같이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고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은 있죠. 그 친구가 나한테 애터미 전담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50살이 돼도 계속해서 스크린을 하든 또 어떠한 자영업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애터미를 정확하게 내 눈에 넣어주고 내 마음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진행되고 있고 내가 목표한 50살 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어준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그 시간 동안 나를 다스리지 않고 그 친구한테 계속 독소를 퍼붓고 너는 왜 나 안 도와주냐, 너는 왜 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다면 그 친구도 나한테 고마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그 친구를 남들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고 내 서운함을 남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내 사업이고 내 성공이니까. 물론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니까 좋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여유 있는 내가 조금 더 쓰고 더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고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까짓거 내가 하지.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면 쟤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고 감사함이 계속 그 친구도 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좀 더 빨리 성장해 보자. 아마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만 그 친구는 지금 제 사무실에 아마 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요 쉽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여러분들도 다 소비자 있지만 내 밑에 있는 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들이 있을 거고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계시죠.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걸 때려치고 싶은데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그러면 나 뭐 계속 50살 60살까지 일은 해야 되겠지 이 생각이 들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우리 팀장님들 그냥 1,000만 원씩 다 줘버리고 끝내버릴까? 이 생각도 진짜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했지 내 입으로 뱉어내진 않았어요. 왜 지금은 내가 뱉을 수 있냐면 내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걸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지만요 그렇게까지 힘들 때 그 말을 할까 하고 진짜 준비를까지 하고 막 이럴 때 어찌됐든 간에 그 언니들을 보면 내가 없어지면 그 언니들은 끈 떨어지는 저도 그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참고 힘들어서 조금 더 이 격경을 잘 견뎌가면 우리 여기서 표현하는 새끼들이잖아요. 내 파트너들은 나만큼 힘들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어차피 다른 도구 없다면 이걸로 결판을 내자. 이 마음이 드니까 덜 힘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마음 없어요. 자신이 있어요. 왜? 우리 팀장님들 다 국장 만들고 지금 또 다음 달에 국장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도요 사업하다 보면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갈등이 계속 오가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누구나 다 성공하진 않는 건 본인의 포기인 거지 안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그런 오류 또 어찌됐든 좀 더 현명한 그러한 나의 사고력과 판단력으로 내 파트너들을 케어하고 내 조직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들 때 정말 자신 있게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노하우를 이제는 실수의 그 경험담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대한 그러한 정말 좋은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달려서 또다시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